안녕하세요. 디지털 생활지엔 유정입니다. 저희가 게더타운에서 공간을 만드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간 만들기, 공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사하는 게 거의 집 짓기하고 똑같습니다. 집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도배장판 배경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어떤 길로 갈 수 있는지 동선을 짓고 마지막에 가구를 배치하면 끝입니다. 이걸 천천히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실 혹은 강의실, 회의실 혹은 이런 세미나실처럼 공간을 만드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을 만드실 때는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런치 게더를 누르시면요, 저희가 이전에 혹시 공간을 만들었다면 그 공간에 들어가거나 공간의 맵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 이렇게 템플릿이 나오는데요, 템플릿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 공간을 꾸미는 게 거의 생노가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템플릿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저희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빈 공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스타트를 눌러서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선택한 다음에 이곳에다가 이름을 적고, 그리고 누가 들어올 건지 선택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그리고 이렇게 방 만들기를 누르시면요, 자, 이렇게 캔버스 같이 생긴 곳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곳에다가 저희가 바닥 깔고 벽 세우고 그 다음에 가구 놓고 하나하나 디자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메뉴를 보면요, 왼쪽에는 뭔가 만들고 지우고 움직이고 하는 기능이고요, 여기에는 손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고요. 자, 위에 세 가지 메뉴가 거의 다인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만들었다면 두 번째는 배경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자, 이곳에서 벽과 바닥을 그리는 건 여기 있습니다. 벽과 바닥을 눌러서, 자, 우선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바닥은 여기는 바닥 버튼 누르시면요, 여러가지 바닥재가 보이시죠? 자, 여기는 바닥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건 네, 안 그려집니다. 왜냐면 제가 지우개 버튼을 눌렀네요. 여기는 스탬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바닥 선택,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요, 이렇게 바닥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지우실 때는 여기 있는 지우개 버튼 누르시면 지우실 수가 있어요. 네, 지우실 수가 있죠. 자, 저희가 다시 스탬프 눌러서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벽을 만들어 볼까요? 벽은 여기 있는 벽을 눌러주셔야지 벽 모양이 나옵니다. 자, 저희가 이곳에서 쭈루룩 이런 식으로 벽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곳에서 쭈루룩, 네, 벽을 만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공간을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 길을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곳에 제가 지우기를 누르시는데요, 이 벽과 바닥은 선택을 해야지만 지울 수 있어요. 바닥을 선택하면 바닥만 지워지고요, 벽을 선택하면 벽만 지워집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공간을 만들어 볼까요? 벽을 눌러서 없애주시고요, 자, 이번엔 바닥을 눌러서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다가 벽을 한번 눌러서 이렇게 벽을 따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노가다죠. 그래서 웬만하면 템플릿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완성됐다면 저희가 DON이 던을 눌러가지고요,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을 하실 때는 왼쪽에 줄 3개, 그리고 Go to Space를 누르시면요, 그리고 입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공간이 만들어지는 들어왔는데요, 아까는 분명히 작은 것 같았는데 의외로 공간이 넓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공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시 작업창으로 넘어와 볼게요. 작업 공간에 다시 넘어와서 이번엔 벽을 한번 세워볼까요? 외벽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벽을 나눠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벽을 선택해서 여기 있는 벽 중에 저는 요걸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거 벽을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방식으로 벽을 정할 수가 있죠. 여기도 이렇게 약간 여기는 개인 공간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던을 누르고 완성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배경 만들기가 끝납니다. 자, 이제 실제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자, 벽이 세워졌네요. 자, 그런데 벽을 제가 이렇게 움직였더니 벽을 통과합니다. 네, 자, 이제는 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설정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타일 효과인데요, 공간의 영역을 지정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작업창으로 넘어와서, 자, 타일은 어디 있냐면 위쪽에 타일 임팩트라고 있습니다. 자, 타일 임팩트 안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메뉴가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임패시블, 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벽 같은 거에 통과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벽을 전부 다 영역을 지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다 하지 않고요, 중요한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면요. 다시 실제 화면 넘어와서 보면요. 아까는 벽을 통과했었잖아요. 지금 벽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다 가구를 배치하다 보면 가구에 책상이나 식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위를 막 지나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는 영역들은 이렇게 인비시블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못 지나다니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지우는 방법도 있어야겠죠. 여기 있는 지우개 버튼을 누르시고요. 똑같은 곳에 클릭을 한 번 더 하시면 그 영역이 사라집니다. 타일 효과 두 번째는 스폰인데요. 스폰은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방에 어디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자, 이거 보시면 초록색이죠. 초록색 지금 여기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지워볼게요. 초록색을 지우고 새로운 스폰을 제가 이곳에다가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다. 네, 하나를 스탬프를 눌러가지고 스폰을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 지우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들어오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요, 항상 다시 재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름을 눌러보시면요, 이쪽에 위치를 재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설정을 하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입장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아까 기억나시죠? 이곳에다가 스폰 기능을 뒀더니 여기로 들어오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폰 기능은 방에 최소 1개 이상 있으셔야지 저희가 이 방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타일 효과 세 번째는 포탈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방을 만들어서 연결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곳에 새로운 방을 만들기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눌러서 방 이름은 룸1이라고 적겠습니다. 엔터를 딱 치게 되면 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템플릿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을 눌러서 커피숍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커피숍을 딱 누르면요, 방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뭐가 되게 많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두 개의 방을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때 포탈을 쓰는 겁니다. 포탈을 누르셔서 저희가 이곳에다가 입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를 제가 이쪽에 원래 문을 만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렇게 그냥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끝에서 포탈을 딱 누르면요, 어떤 방이나 어떤 스페이스를 할 것인가 묻는데요. 저희는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방을 하나 선택을 해줄 겁니다. 똑같죠? 방 선택!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들어왔으면 이곳에 나와야 되는데요. 나올 위치를 바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분 밑에다 바로 해보게요. 화분 밑에! 자, 그러면 포탈이 연결이 됐습니다. 자, 반대로 이 방에서도 전체 방으로 나와야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룸에 들어가서 타일 효과, 네, 포탈에 들어가서요. 자, 저희가 여기서 나왔었죠? 여기 다시 누를게요. 그럼 다시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 방? 메인 방으로 나올 거다. 어디로 나올 거냐? 들어간 대로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들어간 대로 나오면 네,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세이브를 누르고요. 실제 방에서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여기 오른쪽 끝이었죠? 끝으로 이동하면 방으로 딱 연결이 됩니다. 조금 버퍼링이 좀 있네요. 자, 그리고 다시 원래 있었던 대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방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방들이 두 개의 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된 게 포탈이라는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처음에 만들 때 포탈을 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데를 설정 안 해가지고 좀 헷갈린 적이 있는데요.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 바로바로 클릭을 해주셔야지 얘가 인식된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능은 프라이빗 내용 기능인데요.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공간이, 근데 개인적인 공간보다 그 공간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이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공간의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1번을 정하고 제가 여기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1번이 쭈르륵 표시가 됩니다. 1번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엔 가까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번 공간 해볼까요? 2번 공간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이제 조별 모임이나 따로 소규모 회의 같은 걸 하실 때 좋겠죠? 3번 네.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영역을 지정하는 게 개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운영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좋습니다. 1번, 3번 이렇게 2번, 네, 1번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 1번, 2번, 3번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방금 만든 방에 가보면요, 프라이빗 내역 기능을 누르면요, 자, 지금 5번, 4번, 6번, 7번 이 모여있는 사람들끼리만 대화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조별 혹은 팀별로 뭔가 활동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일 효과의 마지막 기능은 스포트라이트 기능인데요. 자, 타일 효과에서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눌러보시면요, 이 영역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영역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와 비디오가 들려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대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마이크를 전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궤도타운 안에는 사람이 이동해도 그 사람 목소리가 다 들리도록 스포트라이트를 지정해준 기능이 있는데요, 그거와 별도로 영역에다 스포트라이트를 지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무대를 설치한 다음에 무대에다 이 영역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럼 이 무대에 올라온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디오나 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자, 세이브를 누르고요. 자, 제가 지금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해서 보이진 않지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자, 그런데 웹캠을 보시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캐릭터를 스포트라이트 존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 보이시나요? 빨간색 마이크가 표시가 됩니다. 이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소리하고 비디오가 전달이 되는 기능, 스포트라이트 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간도 구성이 되고 공간의 영역도 구분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가구를 배치하면 끝나겠죠. 마지막에는 저희가 오브젝트 가구 같은 거를 배치할 수 있는데요, 자,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클릭, 네, 클릭, 네, 클릭. 지우실 때는 이레이저, 그리고 클릭, 네, 클릭, 네, 이렇게 지울 수가 있죠. 모 오브젝트를 눌러보시면요, 단순하게 소품처럼 배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곳에다가 참여자들에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문서를 보여주거나 혹은 공동 작업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결하거나 그런 걸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해볼까요? 영상. 자, 이곳에 TV를 하나 두도록 하겠습니다. TV. 네. 자, 그런데 그냥 소품으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다가 뭔가를 연결하게 되면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가서 주소를 복사해 볼게요. 복사한 다음에 이곳에 와서 엠베디드 비디오라는 곳에 눌러서 이곳에다가 링크를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곳에다가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디스플레이 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들을 우리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근데 주소만 한번 해볼게요. 셀렉트를 누르시면요, 끝에다가 하나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딱 갖다 놓으면 벽에 한 대가 들어가죠. 자, 실제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V에 좀 가까이 가면 X 버튼을 누르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X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여기에 뭐 가구부터 시작해서 뭐 게임도 둘 수 있고요, 테트리스 같은 게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 내서 어떤 기능이 있는가 보시면 좋은데요, 공간을 처음부터 만들기에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템플릿 중에서 필요 없는 거를 제거하고 꼭 필요한 것만 넣는 방법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는요, 가구 배치 말고 직접 이미지를 갖고 올 수 있는데요,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글자를 하나 쓴 다음에 이걸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그림으로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이미지를 누르고 자, 선택을 하게 되면 환영 문구라고 하는 이미지를 열어서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저희가 이곳에다가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현수막 같은 걸 넣으실 수가 있고요, 어떤 작동 방법, 간단한 메시지 같은 걸 넣으시면 사람들이 처음 들어와서 헷갈릴 때 이 글자를 보면서 어떤 내용들, 어떤 미션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가구 배치랑 어떤 활동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갖고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저희가 개념을 알기 위해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노가다 작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템플릿 선택해서 그 중에 필요 없는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 사용하는 게 제일 깔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궤도타운 방 만드는 방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